이 일은 절대 기록에 남기면 안 된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저는 이 나라의 도덕이 생각보다 훨씬 얇은 껍질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적어도 겉으로는 그랬습니다. 왕실은 백성에게 도덕의 기준이었고 왕은 그 기준의 맨 위에 서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당연하게 믿었습니다. 왕실만큼은 단정하고 절제되어 있으며 사사로운 욕망과는 거리가 멀 것이라고요. 하지만 기록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순간 그 믿음은 아주 쉽게 무너졌습니다. 문제는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잘못이 없어서 기록되지 않은 게 아니라 기록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지워진 흔적들이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저는 그 흔적들을 하나씩 따라가며 조선 왕실이 얼마나 치밀하게 인간적인 문제를 관리해 왔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실에서 가장 위험한 건 전쟁도 반란도 아니었습니다. 혈통이 흔들리는 일이었습니다. 왕의 피가 섞여야 할 자리에 의심이 생기고 혼인의 선이 어긋나고 관계가 드러나는 순간 그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국가적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왕실의 근친 논란과 불륜 의혹은 반드시 덮여야 했습니다. 들키는 순간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었으니까요. 조선 왕실의 혼인 구조는 생각보다 폐쇄적이었습니다. 왕비는 아무나 될 수 없었고 외척이 과도하게 강해지는 것도 경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택지는 점점 줄어들었고 그 결과 친족 간의 혼인이 반복되거나 혈연적으로 지나치게 가까운 관계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정리된 경우도 있었지만 당시에도 불편한 시선은 분명 존재했습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이 기록에 그대로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실록은 사실을 기록하는 책이지만 동시에 국가의 얼굴이었습니다. 왕실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건 사관에게도 부담이었고 때로는 목숨을 건 선택이었습니다. 그래서 표현은 항상 완곡했고 핵심은 흐릿했습니다. 의심을 받았다. 논란이 있었다. 말이 많았다. 이 정도 선에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문장들 사이에는 분명한 맥락이 숨어 있었습니다. 왜 하필 그 시기에 말이 나왔는지, 왜 그 인물은 갑자기 사라졌는지, 왜 논란이 커지기 직전에 정리가 되었는지, 저는 그 연결고리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실 스캔들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처리 방식은 늘 일정했습니다. 가장 먼저 나서는 건 대신들이었습니다. 이 일은 민심을 해칠 우려가 있습니다. 나라의 기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가를 위하는 말이지만 속뜻은 분명했습니다. 더 커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왕이든 왕실 여인이든 예외는 없었습니다. 문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진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보다 어떻게 보이느냐가 더 중요했습니다. 관계가 있었는지보다 관계가 있었다고 믿게 되느냐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이 희생양이 되기도 했고 반대로 명백한 의혹이 조용히 묻히기도 했습니다. 왕실의 불륜과 근친 논란은 대부분 이렇게 처리되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일, 하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오래도록 회자되는 이야기, 기록에는 한 줄로 남고 소문은 수십 년을 떠돕니다. 저는 그 괴리를 따라가며 묘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조선의 도덕은 생각보다 완벽하지 않았고 그걸 가장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은 바로 조선을 운영하던 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엄격한 규범 속에서 가장 위험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자유가 없을수록
선택지가 없을수록 사람은 더 좁은 틈에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왕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권력은 있었지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많지 않았습니다. 그 제안이 오히려 왜곡된 관계를 낳았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자극적인 폭로가 아닙니다. 이미 기록에 남아있는 사실들, 다만 우리가 잘 보지 않았던 부분을 다시 이어붙이는 작업입니다. 누군가를 조롱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어서 그래서 더 숨겨야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조선 왕실의 근친과 불륜, 그리고 은폐. 이건 몇몇 일탈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생각보다 오래 반복되었습니다. 이 관계가 드러나면 왕실 전체가 흔들립니다. 그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조선에서 관계는 감정이 아니라 정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왕실의 분류는 생각보다 낯선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아는 방식으로 기록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실록에는 노골적인 표현이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은밀하다, 가깝다, 예를 넘었다 같은 표현들이 반복됩니다. 그 문장들은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는 성종대의 궁중 사건들입니다. 성종은 유교적 이상을 중시한 왕으로 평가받지만 동시에 후궁과 궁녀 문제로 끊임없이 말이 나왔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특히 궁녀들과의 관계는 대신들 사이에서도 문제로 지적되었고 상소가 여러 차례 올라왔습니다. 왕의 사적인 행동이 국가의 기강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때마다 조정의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관계의 진위를 따지기보다 파장이 어디까지 갈지를 먼저 계산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소문이 커지는 순간 이미 문제는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은 늘 빠르고 조용했습니다. 관련 인물은 다른 궁으로 보내지거나 기록에서 자연스럽게 사라졌습니다. 중종대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됩니다. 왕비가 폐위되고 후궁이 급부상하는 과정에서 왕의 사적인 선택은 곧 정치적 사건이 됩니다. 장경왕 후 문정왕 후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도 궁중 관계를 둘러싼 소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록은 언제나 한 발 물러서 있습니다. 감정은 배제되고 결과만 남습니다. 왕실에서 불륜이 특히 위험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아이 때문입니다. 왕의 아이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생기는 순간 그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왕통 전체의 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한 상황은 철저히 관리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관계를 끊거나 아예 사람 자체를 궁 밖으로 내보내는 시기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하긴 어렵습니다. 의심만으로 유배를 가거나 평생 기록에 이름이 남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조선은 그런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보다 왕실의 안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근친 논란 역시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문제없다고 정리된 혼인이라도 혈연이 지나치게 가깝다는 말이 나오는 순간 조정은 긴장했습니다. 혼인이 정치적 동맹이자 혈통관리 수단이었던 만큼 작은 균열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실의 관계 문제는 언제나 없었던 일로 처리되었습니다. 처벌은 있어도 이유는 흐릿했습니다. 기록은 남았지만 설명은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공백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조선은 도덕을 앞세웠지만 그 도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비도덕적인 선택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왕실의 불륜과 근친 논란은 그 모순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야기는 절반도 오지 않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 모든 걸 어떻게 덮었느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밖으로 새어나가면 사람 몇은 반드시 사라질 겁니다. 그 말이 현실이 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에서 스캔들은 사건이 아니라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왕실과 관련된 일이라면 더더욱 그랬습니다. 중요한 건 무슨 일이 있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이 어디까지 알려졌느냐였습니다.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는 건 이미 실패를 의미했고 그 순간부터 조정은 수습 모드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대신들이었습니다. 상소는 늘 같은 문장으로 시작했습니다. 전하의 덕망에 누가 될까 염려됩니다. 겉으로는 왕을 위하는 말이었지만 실상은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였습니다. 이쯤 되면 왕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끝까지 부인할 것인가 아니면 사람을 정리할 것인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리는 늘 조용했습니다. 문제의 중심에 있던 인물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궁으로 옮겨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에서 사라졌습니다. 유배라는 이름을 달고 떠난 경우도 있었고 병을 이유로 궁을 나간 뒤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망 기록조차 남지 않는 일도 드물지 않았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대목에서 표현이 유독 흐릿해집니다. 처신이 온당치 못했다. 풍문이 돌았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고 결과만 남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을 때마다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설명되지 않는다는 건 설명할 수 없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사관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요. 왕실의 불미스러운 관계를 있는 그대로 적는 순간 그 기록은 국가의 얼굴에 흠집을 내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관은 사실을 적되 사실처럼 보이지 않게 적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기록은 남기되 해석은 후대에 맡기는 방식이었습니다. 은폐는 기록에서만 이루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입도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 소문이 퍼지면 인원을 대거 교체하거나 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오래 남지 못했습니다. 입은 닫히지 않으면 사람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희생양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사건의 핵심과는 거리가 있는 인물이 책임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사람, 혹은 이미 버려도 되는 사람이 선택되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로 정리되면 왕실은 깨끗해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의혹이 있을 때는 더 잔인했습니다. 조금이라도 혈통에 흠집이 갈 가능성이 있으면 의심의 씨앗 자체를 뽑아버렸습니다. 아이의 생모가 기록에서 지워지거나 출신이 모호하게 처리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왕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출발은 반드시 깨끗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적으로는 정당했습니다. 명분은 항상 있었습니다. 기강 확립, 궁중 질서 회복, 민심 안정. 하지만 그 명분 뒤에서 실제로 벌어진 일들은 누구도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다음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은폐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흐릿해서 확신을 가지기 어렵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흐릿함이 의도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알되 아무도 말하지 않는 상태. 그게 가장 이상적인 은폐였으니까요. 왕실의 스캔들은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아니,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소문은 형태를 바꿔 남았고 기록은 빈칸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빈칸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상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켜낸 왕실의 도덕이 과연 진짜였는지에 대한 질문 말입니다. 이 정도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을 때 저는 이미 조선 왕실의 마지막 단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은폐가 반복되면 그건 기술이 됩니다. 조선 왕실은 오랜 시간 동안 스캔들을 처리해 오면서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가 문제를 일으켰는지보다 누가 남아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지는 단계였습니다. 이쯤 되면 잘못의 크기는 의미가 없었습니다. 필요한 사람은 보호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왕이 문제의 중심에 있을 때는 특히 그랬습니다. 왕을 직접 겨냥할 수는 없으니 책임은 늘 아래로 흘렀습니다. 후궁, 궁녀, 내관 혹은 주변 대신들. 누군가는 반드시 자리를 내주어야 했고 그 희생으로 왕실은 흠없는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구조가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무서웠습니다. 실제로 실록을 보면 사건의 결론은 늘 비슷합니다. 관련 인물을 처벌하였다. 하지만 그 문장에는 이름이 빠져 있거나 이유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처벌은 있었지만 왜 그 사람이 처벌받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 공백이 바로 조선 왕실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후대가 캐묻지 못하게 만드는 장치 말입니다. 근친 논란이 있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예법에 어긋나지 않았다고 정리되지만 그 뒤에는 묘하게 빠른 혼인 정리나 갑작스러운 사망 기록이 따라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반복적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과 실제로 불편하다는 감정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었으니까요. 불륜 의혹의 끝도 비슷했습니다. 관계가 확인되든 안 되든 문제를 키울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궁에서 사라졌습니다. 왕의 선택이었는지 대신들의 압박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같았기 때문입니다. 왕은 남고 사람은 바뀌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철저히 관리된 건 기록이었습니다. 사관은 모든 걸 알고 있었지만 모든 걸 적지 않았습니다. 적지 않은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적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을 그대로 적는 순간 그 기록은 곧 정치가 됩니다. 정치가 되는 기록은 기록으로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록에는 묘한 온도가 남아 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문장들. 감정이 배제된 듯 보이지만 오히려 그 안에 긴장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그 문장들을 읽으며 이건 숨긴 기록이 아니라 숨기려 애쓴 흔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실의 이미지는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백성들이 보는 조선 왕실은 여전히 도덕적이었고 유교적 질서는 굳건해 보였습니다. 그 이면에서 누가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시스템이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질문이 생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지킨 도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왕을 위한 것인지, 나라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단지 체면을 위한 것인지. 저는 그 답이 하나로 정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이야기가 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선 왕실의 근친과 불륜, 그리고 은폐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반복되었고 학습되었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체계는 놀랍게도 꽤 오랫동안 잘 작동했습니다. 적어도 겉으로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그 결과였습니다.
이 모든 걸 덮고 남은 조선은 과연 더 건강해졌을까요? 이 모든 걸 덮고 나서야 조선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이 과연 회복이었는지 아니면 포기였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결말로 흘러온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조선 왕실은 결국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근친 논란도 불륜 의혹도 은폐된 사건들도 왕조를 직접 무너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왕은 계속 왕이었고 재산은 이어졌으며 국정은 굴러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정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조선은 버텼잖아. 하지만 저는 그 버팀이 어떤 데가 위에 세워졌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지워진 이름들, 기록에서 사라진 사람들, 이유도 모른 채 밀려난 인생들. 조선은 사람을 지우는 방식으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만든 셈이었습니다. 이 구조는 익숙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고치기보다 드러난 사람을 정리합니다. 시스템은 건드리지 않고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깁니다. 그러면 당장은 조용해집니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는 다시 반복됩니다. 조선 왕실의 막장 사건들이 계속 이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교적 도덕을 가장 강조한 공간에서 가장 비도덕적인 선택들이 반복되었습니다. 도덕은 지켜야 할 가치였지만 동시에 관리해야 할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가 깨질 위기에 처하면 사람은 언제든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왕실에서 인간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에는 명확한 악인도 완벽한 피해자도 없습니다. 왕은 왕대로 구조에 묶여 있었고 대신들은 대신대로 체제를 지키려 했으며 그 사이에 있던 사람들은 선택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전부 개인의 타락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 많은 패턴이 반복되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근친과 불륜, 그리고 은폐는 특별한 흑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나라가 어떻게 유지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에 가깝습니다. 도덕을 앞세웠지만 도덕만으로는 굴러가지 않았던 사회.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숨겨야 했던 사회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과거를 보며 지금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구조를 들여다보면 완전히 낯설지는 않습니다. 체면을 위해 진실을 미루고 안정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방식은 형태만 바뀌었을 뿐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조선을 욕하기 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났다고 말하기 위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다만 화려한 기록 뒤에 남겨진 공백을 한 번쯤 들여다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공백 속에는 분명 사람이 있었고 삶이 있었습니다. 조선은 그렇게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인간적이고 훨씬 불편합니다.